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DCC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남정모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해외 특허, 그러니까 해외 출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리앤목 특허법인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요. 서울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지원단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에서 위촉되어 외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소유하고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실용시단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그리고 저작인접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업비밀보호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 특허, 디자인, 상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어떤 기술, 의료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탑재 기술을 보호하는 개념이고요. 의료기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계적 메커니즘이라든지 작동 알고리즘 같은 부분들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의료기기의 외부 형상, 예를 들어 주사기라고 하면은 주사기의 형상, 또는 어떤 의료기기에서 재현되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아니면 화면, 그런 재현 형상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디자인권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브랜드와 상품 명칭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명칭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의료기기의 명칭,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는 권리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광고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의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선출원주의고요. 선출원주의는 우리 특허법의 제36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자의 발명이 등록 가능하다는 원칙이고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둘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선발명주의고요. 이러한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 사실적으로 발명 행위를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선출원주의의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 여기 표에서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2020년 2월 1일에 A라는 발명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보다 한 달 정도 후인 3월 1일에 A를 똑같이 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원일은 을이 10월 25일에 출원하였고 갑은 그보다 늦은 12월 9일에 출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발명 행위 자체는 갑이 을보다 앞서지만은 출원을 한 자는, 먼저 출원한 자는 을이기 때문에 발명은 비록 갑이 먼저 하였으나 출원일은 을이 먼저기 때문에 을의 발명이 선출원주의에 의해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허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것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규성은 우리 특허법에서는 29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공개라는 것은 판매, 광고 또는 박람회 출품, 전시, 그런 일체의 공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2016년 2월 1일에 A를 발명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한 달 후인 3월 1일에 똑같이 A를 발명했고요. 그 이후에 을이 먼저 A를 공개하고 그 공개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갑이 자신의 발명 A를 출원했습니다.
갑의 경우에는 을보다 을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출원을 했고 발명도 을보다 먼저 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이 이 A를 출원하기 전에 을이 A를 공개했기 때문에 갑은 을의 공개 행위로 인해서 신규성 위배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특허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진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등록 불가능하다는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 이 부분도 갑이라는 사람이 2016년 12월 9일에 A와 B를 결합한 것을 출원을 했는데 그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A와 B를 모두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A와 B를 결합하는 것이 쉽다고 판단되면은 갑의 A 플러스 B 출원은 을의 A 공개와 B 공개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원주의,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이런 부분들은 전부 특허 등록 요건으로서 이러한 등록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특허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어떤 이런 등록 요건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은 가급적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 등록 요건과 기본적인 어떤 원칙 하에 이후부터는 국제 출원, 해외 출원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전파성과 모방 이용 가능한 성질 등으로 인해서 이런 특허, 디자인, 이런 산업재산권들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생산된 애플의 아이폰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의 휴대폰도 해외 미국,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널리 판매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산업재산권은 각국의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의 휴대폰의 어떤 판매액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출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산업재산권은 각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의거하여 각 국가는 특허 독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각 국가의 특허는 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및 효력에 대해서 타국의 특허에 종속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받은 후에 특허 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해당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특허권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 특허권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국의 특허권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권자가 외국에도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다면은 해당 외국,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에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을 등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재반 사정에 맞춰서 해외 출원이 필요하고 해외 특허법 절차에 따른 해외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출원 관련해서 해외의 어떤 특허법에 따른 심사와 그리고 해외 언어에 따른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해외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해외 특허 출원의 기본적인 어떤 좀 이슈사항,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2020년 2월 1일에 발명 A에 대해서 대한민국 출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갑은 발명 A에 대해서 3월 1일자로 판매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출원의 출원일은 발명 A의 판매 광고일 이전이므로 대한민국 출원은 발명 A의 판매 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그 출원일이 판매 광고, 그러니까 공개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갑이
이 특허를 해외에서도 권리를 누리고자 이 발명 A에 대해서 10월 1일자로 미국에 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시면 미국 출원의 출원일은 10월 1일이기 때문에 발명 A의 판매, 광고, 이 공개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개 행위에 의해서 미국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출원의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저런 판매, 광고 행위가. 따라서 게다가 해외 출원 시에는 각 국가의 번역문으로 출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출원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번역문 작성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출원일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국내 출원일보다 후행하는 것이 거의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해외 출원일이 지연되고 국내 출원일과 해외 출원일 사이의 공개 행위에 의해서 출원일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 국가는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리 협약이라는 거고요. 이 파리 협약에 의하면은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다른 특허 획득을 희망하는 다른 개별국에 출원을 하면은 이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우선권 주장이라 함은 어떤 특정 체약국 A에 특허 출원을 한 자가 그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체약국 B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했을 때 그 B국 특허청은 발명의 특허 등록 요건, 즉 아까 말씀드린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등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 B국의 특허 출원일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A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 약간 분리점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심사 결과가 출원일로부터 약 1년 반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판단받기 전에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도래하는 약간 분리점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A 발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원일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갑은 A 발명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갑은 이 발명에 대해서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미국, 중국, 일본 특허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 미국, 중국, 일본의 특허 등록 요건의 심사의 기준이 되는 어떤 심사 기준점은 이 실제 미국, 중국, 일본의 특허 출원한 이 날짜가 아니라 바로 최초 출원일, 대한민국 출원의 출원일인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즉 등록 요건의 판단 시점이 소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되면 판단 시점이 소급되므로 대한민국 출원과 해외 실제 출원일 사이에 이러한 공개 행위에 의해서 해외 출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2개월이고요. 따라서 해외 진출, 해외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출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원의 어떤 특허 심사 결과가 1년 내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원을 할 때 출원인은 자신의 특허가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출원 기간이 도래해버리는 그런 분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각 국가는 특허 협력 조약을 더 맺었습니다. 이 특허 협력 조약은 1978년도에 발효됐고요. 1984년에 우리나라는 가입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조약에 의해서 해외 출원을 할 경우에 출원인은 자신의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제출할 언어와 양식이 다른 출원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출원의 특허 획득 가능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해외 출원 비용, 그런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국의 특허청은 하나의 출원 발명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와 조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중복이 발생합니다. 이 특허 협력 조약, PCT 조약은 이러한 출원인 및 특허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서 파리 조약의 보완 조약으로서 파리 조약의 규정에 기속됩니다. 구체적으로 PCT 시스템을 통한 국제 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갑이라는 사람이 A 국가에 우리나라에 출원서를 제출해서 최초 출원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이 갑은 PCT 국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을 하면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4 내지 16개월 내로 국제조사 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요. 22개월 내에는 국제 예비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국가별로 31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받고자 하는 개별 국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최초 출원을 했다면은 다른 국가, 미국이라면 미국 또는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출원, 실제적인 국내 단계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PCT 출원을 하게 되면은 국제조사 보고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조사 보고서 수령 후에 국제 예비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최초 출원일로부터 30 내지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개별 국가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외 출원 가능 기간이 앞서 파리 조약에 하면은 12개월로 제한되었는데 PCT를 경유할 경우에는 30 또는 31개월로 개별 국가 진입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해외 출원 가능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출원일이 갑이라는 사람이 A 발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출원을 하였습니다. 최초 출원일이 확보됐고요. 12개월 내에 PCT 국제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이 A 발명에 대해서 30개월 또는 31개월, 국가별로 31개월 내외 미국 또는 중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출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T 국제 출원에 의해서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즉 해외 출원 가능 기간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로 연장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T 출원 후 개별국 출원 절차는 파리 협약에 의한 출원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은 PCT 국제 출원은 어디까지나 해외 출원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실질적이고 확정적인 해외 출원으로 보긴 어렵고 PCT 출원을 하신 후에 실질적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개별국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리 협약에 의한 해외 출원과 PCT 경유를 한 해외 출원 루트를 간단히 비교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파리 조약 루트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미국, 일본 또는 중국 등 개별국의 해외 출원이 필요하고요. PCT 경유 루트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PCT 출원을 하시고 그리고 국내 출원일,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에 출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CT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 출원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T 출원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 개별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CT 출원을 한 후에 개별국 출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PCT 출원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PCT 출원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해당 사항과 본 사항과 같습니다. 우선 해외 출원 가능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리 협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는 최선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을 해야 되나 PCT 출원을 할 경우에는 최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기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국내 심사 기간, 즉 우리나라의 경우 1차 OA 통지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서 2년인 점을 고려하면은 해외 출원 전에 특허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판단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등록 가능성이 좀 다소 낮다, 그렇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해외 출원을 보류하고 어떤 특허 내용을 보완해서 추가적인 특허 출원을 한 후에 해당 보완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해외 출원 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화, 해당 발명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후에 해외 출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외 출원을 신중하게 충분한 기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한 해외 출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해외 출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출원 비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출원 비용보다 훨씬 고액인 것이 보통입니다. 국내 대리인 비용뿐만 아니라 해외 대리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해외 특허청의 관람료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고액인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출원 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등록 가능성이 낮은, 다소 사업성이 낮은 그런 발명에 대해서도 해외 출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PCT 출원을 경유함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해외 진출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출원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문으로 작성된 PCT 출원, 국제 출원서를 이용해서 이 국제 출원 내용을 번역한 번역문으로 개별국에 진입하기 때문에 출원서 작성이 절차적으로 상당히 용이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PCT 출원일로 각 국가의 출원일이 통일되기 때문에 어떤 출원의 관리가 어떤 편리한 그런 편의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단계 진입 시에 수수료가 국가별로 감면되는 그런 감면 혜택도 향유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PCT 출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PCT 출원뿐만 아니라 PCT 출원 이후에 개별국가 진입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PCT 출원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어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PCT 출원 자체는 대략 한 비용이 물론 출원마다 상이합니다만은 대략 500만 원 정도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5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그런 경제적 부담에 관한 어떤 단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PCT 출원을 경유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해외 개별국 진입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결국에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파리 협약에 의한 개별적 출원을 바로 할지 아니면 PCT 시스템을 경유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PCT 출원을 경유하는 것이 권장되는 케이스는 이하와 같습니다. 사업성이나 특허 등록 가능성 대 판단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해외 진출 대상 국가가 현재로서 미확정이며 향후에 어떤 발명의 가치와 사업성에 따라 가지고 다수 국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국내 출원을 할 때는 이 발명에 대해서 해외 진출을 미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발명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고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추가적으로 더 다른 나라에도 진출을 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PCT 출원을 미리 해 두셔가지고 충분히 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성이나 어떤 경제성이 가시화되면 그때 PCT 출원을 기초로 하여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도 진출하는 것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요국, 미국, 일본, 유럽이나 중국 같은 주요국 외에 제3국가, 동남아라든지 이런 제3국가에 출원하실 경우에는 PCT 출원을 경유해서 출원한 것이 아무래도 절차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리고 또 해당 국가에서 심사를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국 직접 출원이 권장되는 케이스란 이와 같습니다. 해외 출원 국가가 이미 확정되고 신속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PCT를 굳이 경유하실 필요 없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일찌감치 번역문을 작성해서 각 국가에 진입하시는 것이 빠른 진입과 빠른 어떤 절차 진행에 유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선 심사 신청을 해서 일찍 특허 등록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하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한 어떤 그런 내용에 터잡아서 어떤 해외 국가를 일찍 결정하셔서 PCT 출원 없이 빠르게 개별국 직접 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해외 출원 관련한 지원 사업 정보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해외 출원 관련된 지원 사업,
예를 들면 해외 출원 전에 어떤 특허성 검토라든지 해외 출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비용 지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관련 기업분들께서는 이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항상 항상 확인하시고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센터의 MDC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식재산권 분야로 기업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까지는 의료기기 산업 종합지원센터 관련한 부분이고요. 추가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의 지원 사업들 몇 개를 함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 비용보다 상당히 고액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경제적 부담이 되는 해외 출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활용하셔가지고 해외 출원 비용을 절감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원 사업 정보는 그때그때 다르고 그리고 또 제공되는 어떤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게 확인하셔가지고 지원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대표적인 어떤 이런 지원 사업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라면 제일 먼저 기업마당이 있습니다. 이런 이 기업마당에서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또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도 해외 출원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IP 확보, IP 어떤 등록 그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여러 가지 지원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바우처 형태로 기업에 제공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수출 바우처 사업에서는 그 내용 중 하나로 특허 지재권 시험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출을 염두에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출원 관련한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특허 지재권 시험과 관련된 지원 바우처를 활용하시면은 해외 출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테크노파크 진흥회가 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진흥회에서도 여러 가지 해외 출원 또는 여러 가지 IP 확보 관련 지원 사업들을 많이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해외 출원이나 국내 출원 전에 어떤 특허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특허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행기술 조사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많기 때문에 해외 출원 전에 이런 어떤 컨설팅을 이용해서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해외 출원 비용을 우회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전략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역의 어떤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진흥원 그런 어떤 기관에서 수시로 확인하셔가지고 지원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얘는 부천산업진흥원이고요. 여기에서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업들은 이런 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외 출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외 출원 관련해서는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진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출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해외 진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